하월드 협회 회장 이현무입니다. 예,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배꼽 항문을 다스려서 아주 효율적으로 건강을 얻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행복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누구나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적은 노력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복내건강법을 통해서 그 장기를 다스리고 또 배꼽을 다스리는 건강법을 오래전부터 이미 강의를 해왔죠. 그런데 복내건강법 중에서 이제 이 배꼽을 다스리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배꼽이 오장육부의 근원이기 때문에 배꼽을 잘 다스려도 오장육부가 잘 조정이 되고 잘 통하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른 단체에서도 이 배꼽을 이용한 건강법을 도용해서 많이들 이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좀 출처는 밝히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창하는 것처럼 전부 외치고 있어가지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타오 시스템은 인간을 이제 4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파악하고 4가지를 이제 조화롭게 잘 추구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성에너지 다스리는 성건강법하고 오장육부 중심으로 해서 육체를 다스리는 복내건강법이 물질적인 토대를 다스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강법입니다. 우리가 그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 토대 기초가 잘 이렇게 닦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정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이 물질적인 토대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축이 안 되면은 정신력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잘 무너지기가 쉽죠. 오늘 건강법은 바로 이제 여기 성내 다스리는 건강법하고 복내 다스리는 건강법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또 쉬운 건강법을 추려가지고 2개를 이제 통합하는 그런 건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이제 실천하시면은 이 성건강과 더불어서 육체 건강을 아주 동시에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꼽하고 이제 항문을 잘 소통하는 방법을 일단 체험하고요. 많이 긴장되고 이제 경직이 돼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일단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이완이 되고 이제 소통이 된 후에는 강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강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아까 전 4개의 뇌를 이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같이 통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합. 따로 놀면 안 되고 4개의 뇌가 이제 조화롭게 잘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내하고 성내를 융합시키고 조화시키고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과정으로 배꼽 항문건강법을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실천하면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장에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비뇨 생식기 계통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잘 개선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건강의 어떤 그 뿌리, 핵심을 다룬 거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면은 이제 만성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성인병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다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건강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이 성뇌하고 복뇌 쪽을 개발하면은 뇌로 말하자면은 그 뇌 중심부에 이 직관력이라든가 영적 잠재력이 이제 이렇게 잠자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이 영역은 이제 본능이라든가 직관하고 연관된 그런 뇌거든요. 그래서 성뇌하고 이 복뇌 쪽을 개발하시면은 두뇌 중심부 쪽이 이제 많이 각성이 돼서 여러 가지 영성이라든가 잠재력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먼저 이제 이 건강법 관련해서 문헌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처음에 제가 99년부터 이 장기 기 마사지를 국내 최초로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예. 원래는 해주는 건강법으로 이제 시작했어요. 오장육부 마사지를 이제 일일이 상대방을 해주는 전문 건강 그 마사지법으로 보급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혼자도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법이기 때문에 셀프 건강법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서 복뇌 건강법으로 정립을 해서 국민건강 운동요법으로 오랫동안 이제 보급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성뇌 쪽에서는 이렇게 성에 대한 책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직접 20년 정도의 그 교육을 집대성한 에너지 오라진 비법 책을 냈습니다. 오늘은 이런 건강법의 가장 그 쉬우면서도 핵심적인 엑기스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배워도 안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배워도 하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오히려 실천을 안 해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근데 핵심적인 거를 배워서 그것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먼저 이제 복뇌하고 이제 이런 성뇌 쪽의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세게 눌러도 배가 이렇게 아픈 곳이 없어야 됩니다. 20kg 정도의 압력. 체중계에 이렇게 눌러봐가지고 20kg 정도의 압력을 자기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의 압력으로 이렇게 눌러도 배가 아픈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데 힘을 줬을 때는 이게 돌처럼 단단해져야 돼요. 건강한 배가 되려면은. 색깔이 윤택해야 되고 또 따뜻해야 되고 배 형상이 아주 그 깨끗하고 수려해야 됩니다. 주름이 너무 많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뱃살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배꼽은 이제 좀 크고 깊고 둥근 게 상당히 좋은 배꼽입니다. 둥근 배꼽이.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배꼽 윤곽이 아주 또렷하고 탄력이 있어야 돼요. 색깔도 윤택해야 되고요. 호흡이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그래야 이제 건강한 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성뇌 쪽의 건강은 이제 일단 소화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배변이 잘 돼야 되고, 항문 질환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殖기계통에 뭐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가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성적으로 이제 발기력, 여성은 이런 질대 탄력성 이런 것들이 좋아야죠. 그리고 성감각이 이제 개발이 돼서 항상 즐거운 성생활을 할 수 있어야 건강한 성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먼저 자신의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딱딱한 이론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보도됐거나 임상 경험들을 좀 설명해서 좀 재밌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MBC에 옛날에 배꼽 진단법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배꼽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장부 상태가 나옵니다. 요렇게 보면은 이제 배꼽 테두리 위치에 따라서 대응되는 그 장부가 다 있거든요. 그 부위를 눌러서 압진하는 방법이 있고, 어느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가, 망진하는 방법,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은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 사진만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집어냈어요. 청진우 회사에도 제가 나가서 역시 네 사람이 왔더라고요. 네 사람이 왔는데 세 사람 맞췄는데 한 사람은 뭐 틀리게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 배꼽은 사실 숨어 있는 거라든가 앞으로 나타날 것도 이렇게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살펴보면은 틀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방송에서는 다 이렇게 맞아도 좀 이렇게 틀리게 나가거든요. 장기 마사지가 이제 이렇게 SBS 20분씩 4회 정도 나갔어요. 장기별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를 SBS 건강스페이스에 나가가지고 제가 자세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중파의 뉴스 프로그램에도 나가가지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법으로 제가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까지 잘 모르셨죠? 복내 건강법이 있다는 걸 잘 몰랐죠, 그죠? 장기 마사지 들어보셨어요? 장기를 이렇게 마사지 한다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제가 1999년부터 이걸 전문적으로 이제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그 미용 관리사들이라든가 마사지사들, 뭐 물리치료사들, 한의사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알려졌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 알죠. 근데 아직까지 대중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제가 못하는 거를 대신 잘해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배꼽 건강법을 전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니까 다른 단체들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고맙게도.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KBS도 나갔고, 배변에 좋다 이거죠. 제가 쓴 책이 이게 중국어하고 일본어로도 이렇게 번역돼서 나갔습니다. 세계적으로 건강법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로열티를 제가 받고 이게 번역한 겁니다. 각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도 많이 소개됐죠. 케이블 TV에서는 이제 이런 성건강법이 많이 소개됐죠. 초기에는. 왜냐하면 공중파에는 이 성을 다루기가 좀 쉽지 않아서 초기에는 케이블 TV 위주로 많이 나갔어요, 제가. 옛날부터 해서 뭐 작년까지 계속 TV에 많이 출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리기 건강법. 이게 철삼봉이라고 있어요. 철삼봉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이 몸을 강화시키고 뼈를 강화시키는 아주 효율적인 건강법인데, 이걸 이제 MBC에 나가서 이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뼈 나이를 그때 측정했는데 30대 초반 정도로 제가 나왔어요. 30대 초반. 골밀도가.
종편에 이렇게 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공중파에도 이제 최근에 와서 종편이나 뭐 케이블 TV에서 너무 신기한 걸 많이 다루니까 많이 딸리거든요, 요즘에 공중파가. 그래서 이제 공중파에도 좀 과감하게 요즘에 많은 주제를 다루게 됐죠. 그래서 이 남성 이런 훈련들이 공중파에 다 3사에 다 소개됐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게 TV에 나갈 정도로 이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는데 요즘에는 아주 그 건강에 좋고 특히 남성 갱년기 극복에 가장 그 강력한 건강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다 소개됐습니다. 갱년기 극복 운동으로요. 그러면은 왜 이게 효과가 있는가? 임상 사례를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면은, 일단 이게 보면은 그 고대 누드화들 보면은 배꼽이 전부 이렇게 아주 이쁘게 그려져 있어요. 대부분 둥근 배꼽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연예인들도 배꼽이 좋은 사람들 보면은 둥글고 아주 힘 있어요. 생기가 아주 이게 넘치고 배꼽들이. 그런데 아래 위로 좀 길쭉한 배꼽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수술로 많이 이제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건강에는 좋지 않죠. 기체계가 많이 흐트러지거든요. 배꼽에 손을 대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배꼽을 자랑하는 대회도 이렇게 벌어지고 얘는 또 배꼽 인사도 하고 예.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배꼽이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아마. 예. 인사할 때 이 배꼽 내놓고 인사할 줄 몰라요. 배꼽을 지압한 후에 이걸 측정했어요. 측정을 했는데 이 방송국에서 나와서 한의원 가서 측정을 했는데 8강 진단 분석기라고 그래가지고 이 오장육부 상태가 나오는 기계가 있어요. 10분 딱 하고 진단을 했는데 배가 따뜻해지고 장기 밸런스가 이렇게 좀 안 맞았는데 장기 기능이 좋아지고 또 긴장된 어깨도 이렇게 풀리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의사가 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꼽을 늘리면 그만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배꼽을 마사지 한 후에 배꼽을 보면요. 배꼽이 이제 많이 다치고 힘이 없고 쭈글쭈글한 배꼽들이 테두리에 힘이 생깁니다. 테두리에 힘이 생기고 좀 둥글게 변하고 크게 열리는 그런 거를 이제 금방 여러분도 해보고 관찰해 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시커먼 배가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이거 뽀샵 처리를 안 했는데 실제로 보는 사진이거든요. 이 착색이 돼가지고 시커먼 배가 장기 마사지를 받은 후에 일주일 후에 딱 왔는데 이렇게 하얗게 변했더라고요. 놀랐어요, 저도. 자궁 군종이 12cm가 있어가지고 마치 애를 뵌 것처럼 배가 불렀는데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8cm로 줄어가지고 배가 탁 꺼진 사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배가 쭈글쭈글하고 힘이 없죠.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렇게 한 달 반 이렇게 지나면서 배가 이렇게 탄력이 생기는 걸 보이죠. 예, 허리 라인이 생기고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빵빵했는데 아주 허리 라인이 생기면서 배가 날씬하게 변하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라인이 거의 없고 복근도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게 복근이 이렇게 나타나죠. 허리 라인도 생기고
살이 빠지니까 숨어있던 복근이 저절로 이제 드러나는 거지. 불필요한 살이 빠지면은 숨어있던 이런 복근이 저절로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배 문제, 뱃살 이런 것들은 상당히 효과가 빠릅니다. 배꼽 그 마사지로. 자, 배꼽 진단 얘기를 했는데 배꼽 진단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중국의 건강 고전에 보면은 사람의 수명은 배꼽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고 질병의 심천은 배꼽을 눌러보면 진찰할 수 있기에 복진에서 제일 먼저 진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진을 하는 것 중에서도 배꼽을 보는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렇게 이제 한의학 고전에 쓰여 있습니다. 예. 제가 배꼽이라는 뜻이요? 그렇죠. 한문으로 배꼽제죠, 배꼽제. 배꼽은 하늘의 북극성과 같아 천추 혹은 신걸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배꼽을 볼 때 배꼽의 그 형태 그리고 깊이, 색깔 뭐 이런 걸 다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둥글고 윤곽이 또렷하고 바닥이 적당히 이제 깊어서 변실하고 색깔을 봐가지고 이제 상당히 윤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색깔이 보면은 좀 막 시커멓고 좀 침울하게 이렇게 보이는 색깔은 안 좋죠. 예. 그래서 보면은 너무 좁은 배꼽이라든가 이게 막 꼬여 있는 배꼽 혹은 너무 튀어나온 배꼽 이런 것들은 조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건강한 배꼽들 상당히 크고 둥글고 보기에 상당히 힘 있어 보이죠. 예. 그렇죠, 그죠? 예. 건강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운도 좋습니다. 배꼽 그 관상법도 있어요. 배꼽 관상법. 배꼽의 그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뭐 재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명을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저는 그쪽에 전문은 아니지만 배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게 안목이 생겼어요. 예. 배꼽을 보면은 뭐 돈을 잘 벌지 못 벌지 이 큰 거는 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봐서 진단하는 방법은 배꼽이 뒤틀린 방향을 봐야 됩니다. 뒤틀린 방향. 예. 장기에 대응되는 이 표가 있는데 만약 위장 쪽으로 배꼽이 틀려 있으면은 1차적으로 일단 비위나 이쪽에 그 문제를 먼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쪽에 긴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틀리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배꼽을 형태로 봐서 진단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눌러봐서 그 장기 그 반사구에 압통이 있으면은 역시 그쪽에 문제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방향에 이제 장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긴장이 자꾸 유발돼서 그 통증이 더 심한 거거든요. 여기 배꼽을 돌아가면서 눌러보면 유난히 더 통증이 심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간 쪽으로 눌렀는데 통증이 유독 심하다. 그러면 간에 여러 가지 긴장이 있다거나 뭐 염증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혹은 담낭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배꼽하고 이제 항문이 왜 중요한가 하는 핵심 이론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알아야, 그 알고 자기가 실천해야 효과가 빠르겠죠. 그죠? 예, 배꼽을 뭐 눌러도 왜 이게 좋은지 모르면은 확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은 별 효과가 없거든요. 예, 정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는 이 두뇌의 힘이 강하게 발현되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면 또 확신을 하게 되죠. 그죠? 야, 이게 진짜 효과 있겠구나. 확신은 이제 여기 심내의 힘이거든요. 신뢰, 확신. 믿고 하는 사람하고 의심하고 하는 사람하고 효과가 상당히 그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런 게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확신을 갖고 실천을 하게 되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배꼽은 뿌리 개념이 있습니다. 뿌리. 예. 생명의 원천, 이런 개념이 있죠. 어떤 생각에도 그게 이해가 쉽게 되죠. 예. 수정란이 이렇게 만들어진 후에, 수정란이 이제 자궁에 착상을 하는데, 착상을 해서 그 탯줄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탯줄이 떨어져서 그 배꼽이 되죠. 예. 배꼽이 왜 생깁니까? 태생동물들은 다 배꼽이 있죠. 그죠? 예, 난생동물들은 배꼽이 없어도, 예,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태어나는 동물들은 다 배꼽이 있어요. 어떤 애는 왜 배꼽이 생겼냐 하니까 감자 먹을 때 소금 넣을 것이 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대답한 애가 있었는데, 태생이니까 이제 배꼽이 다 생기는 건데, 인체에서 최초로 생기는 그 세포라고 볼 수가 있죠. 최초의 줄기세포. 최초의 줄기세포에서 이제 3초. 원장배, 발달 단계가 있는데 원장배 정도가 되면은 간다발 형식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예, 초기에 그 장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의 형태. 입에서 항문까지. 그러면서 이제 오장육부가 이제 분화되어 오고, 몸의 모든 이제 세포들이, 예, 발달되죠. 오장육부와 몸의 모든 세포의 근원 세포가 바로 배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태아가 이렇게 뱃속에 있는 형태를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동굴에 이 나무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비슷하죠, 형태가. 예. 뿌리라는 거죠. 생명의 뿌리라는 거죠, 배꼽이. 그래서 옛날에 줄기세포를 추출할 때도 배꼽 주변에서 채취를 하더라고요. 옛날 항우석 씨 그 줄기세포 유명했는데, 체세포를 이렇게 추출할 때 배꼽 주변에서 채취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원세포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추출하지 않았나 그래서 되는데, 실제로 탯줄 혈액을 요즘에 거기서 이제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죠. 그죠? 그 탯줄 거기에서 줄기세포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걸 보관해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 혈액병이나 이런 거 들었을 때 이제 대체해 쓰려고 요즘에 많이 보관을 하죠. 그래서 자궁이라는 우주하고 연결된 그 뿌리, 매개체가 이제 이 탯줄이고 배꼽이죠. 근데 태어나서도 여전히 이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꼽을 통해서 9가지 구멍이 하는 일을 이 자궁 속에서 다 했어요. 배꼽 하나가 다 했어요. 9가지 우리 인체 구멍이 하는 거를 자궁 속에서는 이 배꼽을 통해서 다 했다 이거죠. 배꼽을 통해서 영양분도 받고 노폐물도 내뱉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다는 거지. 어머니하고 통신도 배꼽을 통해서 많이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태어나서도 역시 우주라는 자궁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통로가 사실 배꼽입니다. 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가장 많이 그 소통하는 부위가 배꼽이에요. 그래서 배꼽을 내놓고 이렇게 자면은 배앓이 하죠, 그죠? 참기가 마침 배꼽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신성한 기운이 넘나드는 대골이다. 그런 의미로 한의학에서는 배꼽을 이제 신골이라고 얘기합니다. 배꼽이 잘 통해야 우주하고 잘 통하겠죠. 네. 그 다음에 중심이라는 개념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중심이라는 개념. 딱 중심이, 이렇게 팔을 딱 들고 있으면 중심이 딱 배꼽이에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딱 속끝에서 배꼽까지 재고, 배꼽에서 발끝까지 딱 재면은 정확하게 중심이 딱 배꼽입니다. 재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보라 그러면 또 재보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안 맞는다는 사람은 이제 뱃살이 좀 처졌거나, 얼굴을 너무 당겨가지고 배꼽이 이제 가슴까지 올라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얼굴에 좀 안 맞습니다. 근데 건강하다면은 정확하게 중심이 딱 배꼽일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개념은 균형 잡아주고 조절을 해주고 통대해준다, 그런 개념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동의보감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꼽 제자에 이미 가지런하게 할 제라는 의미의 한자가 이미 들어가 있죠. 인체의 기운이라든가 밸런스를 여기서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중앙정부처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에너지의 센터이기도 하죠. 에너지 센터. 우리는 이제 배꼽을 보이는 단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단전. 우리 타오에서는 배꼽을 보이는 단전으로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모든 중요한 경락들이 배꼽을 지나고 있고 배꼽 안쪽에 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맥, 동맥, 충맥, 이런 중요한 그 경락들이 배꼽 안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도방에서 내려오는 그 기맥 설명을 보면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그 에너지 체계를 딱 만들어 놨어요. 중국의 경락 체계하고는 약간 다른데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단전 파워를 충전하는 버튼 역할을 배꼽이 합니다. 예. 배꼽을 잘 누르면은 단전의 그 배터리를 빨리 충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핸드폰 배터리는 잘 시키는데 자기 몸 그 충전시키는 법 잘 모르죠. 예. 자기 몸을 효율적으로 충전시키려면 이 단전의 에너지를 잘 회복을 해야 되고 충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단전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배꼽 초인종, 배꼽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누르거나 이 배꼽을 다스리는 오늘 방법을 몇 가지 배우는데, 그런 방법을 실천하시면은 단전 배터리가 금방 충전되어 버립니다. 예. 이 단전의 힘이 뭐냐면은 바로 인체의 그 음양 에너지, 수중 하강을 시키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하죠. 인체가 이렇게 음양 에너지가 순환을 해야 이제 건강한데, 그 음양 에너지를 돌리는 근원적인 힘이 단전의 힘이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 일반적인 우리 태양계에서 지구로 보자면은 지구의 그 물에너지와 불에너지를 돌려주는 근원 에너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양이거든, 태양. 태양이 열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지표에 있는 물이 증발돼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다시 연결돼서 비로 내려오고, 그래서 계속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인체도 소우주이기 때문에 그 대우주의 구조를 그대로 닮아서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양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돌리는 힘의 근원이 단전이라는 거죠. 우리 몸의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단전을. 단전 배터리 약하면 수승하강이 안 되니까 음양 에너지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열을 잘 받고, 예. 정은 잘 누수가 되고, 그렇게 그 건강을 해치는 오히려 흐름이 조성되죠. 그리고 이걸 돌리는 또 근원적인 힘 중에 하나가 이제 해음력, 항문의 힘이야. 항문의 힘. 해음과 항문의 그 힘을 통한 그 수축력, 수축작용. 그것이 하나의 펌프가 돼가지고 이 성에너지를 기화시켜서 위로 끌어올리고 머리나 가슴에 열기는 끄잡아 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항문의 그 운동 있죠. 간략근. 그 조임력. 그게 하나의 펌프질이 돼서 음양 에너지를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음의 그 힘이 떨어지거나 단전의 힘이 약해지면은 수승하강이 안 됩니다. 수승하강이 안 되고 오히려 반대 현상들이 벌어지죠. 열기는 위로 그냥 뻗치고 물기운은 밑으로 잘 소진이 되고 건강의 밸런스가 깨지죠. 그게 혼비백산이죠. 혼비백산.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지는 거죠. 혼비백산의 반대말이 뭡니까? 수승하강이죠. 혼비백산하면 안 되죠. 이 열기, 정신력은 항상 밑으로 단전으로 내려야 되고 이 성내의 물기운은 항상 위로 올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음양 에너지가 잘 순환이 돼서 건강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가 있고 건강 체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힘의 근원이 뭐라고요? 배꼽, 단전의 힘하고 또 중요한 거 해음의 펌프. 네. 그래서 그 두 개만 강화시켜도 이 수승하강이 잘 되기 때문에 음양의 흐름이 조화를 빨리 찾고 건강 체질로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자연 치유력의 초인적 역할도 하죠. 배꼽이. 이 배꼽 주변에 이 자연 치유력의 핵심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내면의 의사, 내면의 의사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스로 이제 몸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그 내면의 의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오장육부가 조정되죠. 자동적으로 조정되죠. 그죠?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이 자율신경이 오장육부에 빼곡하게 분포가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이 배꼽 주변, 명치 있는데, 이런 주변에 이제 이 자율신경 다발들이 집중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복내 호르몬. 두뇌에도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장에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죠. 세로토닌, 멜라토닌, 기타 도파민, 이런 마약 물질이라든가 인체를 아주 그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들, 이런 호르몬들이 이 장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요즘에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복내라고 하는 거죠. 복내. 장에도 이제 뇌의 기능이 있다는 거지. 엄청난 물질들이 많이 장에서 나옵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천연약재라고 보시면 되지. 천연제약 공장이 이 장에 있다는 거지. 장, 위장, 소장,
대장 이런 쪽에 천연제약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이 이 건강 유지의 핵심인데, 예, 장이 면역의 70% 이상을 담당한다는 걸 다 아시죠? 그죠? 예, 요즘에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자연치유의 핵심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배꼽을 눌릴 때 이런 자연치유력이 열리고 발동되게 됩니다. 초인종을 누르면은 문이 열리죠. 예. 건강의 초인종이라고 보시면 되죠, 배꼽이. 예. 자율신경이 이렇게 빼곡히 장에 이제 분포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각종 제약 공장이 이 장에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예. 면역 기능. 예. 그리고 소화 흡수, 배설, 그래 또 센터라고 또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상초는 주로 호흡 이런 걸 담당하고, 이게 중초는 소화 흡수를 많이 담당하고요. 이 하초는 배설을 주로 담당하죠. 그 중심에 거의 배꼽이 이제 위치해 있죠. 그래서 배꼽을 우리가 눌림으로써 소화 흡수 배설을 우리가 촉진시킬 수가 있죠. 바로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서 독소가 쌓이면은 그게 사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소화 흡수 배설 기능이 좋으면은 병 체질로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건강 체질을 유지할 수가 있고, 예. 독소가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예. 병이 안 생기죠.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장에서 소화흡수 배설 과정에서 독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독소가. 예. 하나의 입에서 항문까지 9m 정도 됩니다. 9m. 간 조직으로 되어 있죠. 간 조직. 하나의 간다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부위에 어떤 부위가 막히면은, 예, 소화흡수 배설에 이제 영향을 끼쳐서 독소가 이제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죠. 이 독소가 생기면은 혈액을 타고 이제 돌면서, 예, 각종 그 몸의 부위에 문제를 일으키죠. 예. 이런 문제들은 이제 복내건강법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이론을 많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림프가 이렇게 복부에 많이 그 위치해 있죠. 일종의 혈액을 정화하는 하수구 역할을 하는 게 림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몸의 각 부위에 있지만은 특히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복대동맥 이런 주변에 림프절이 많이 위치해 있어서 혈액을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몸을 이렇게 정화하는 역할을 다 맡고 있어요. 예. 신장도 마찬가지고, 간도 마찬가지고, 그죠? 폐도 마찬가지고, 장. 예. 이게 오장육부가 다 인체의 몸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오장육부 기능이 좋아지면은 체질이 건강 체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화 기능이 풀가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꼽을 잘 눌리면은 오장육부 기능을 빨리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항문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론보다는 빨리 실천하고 싶죠? 예.
조금만 참으시고, 왜냐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없이 하면은 효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 이론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학문이 밑에 있고 배설기관이라고 해서 상당히 무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부위입니다, 인체에. 이 중요한 걸 알면은, 앞으로 이제 학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아마 인사도 자주 하시고, 감사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진짜 중요해. 아까 배꼽이 중요한 이유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일단 먼저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인체의 역시 기초, 토대를 형성하고 있죠, 토대. 항문 간략근을 포함해서 이 헤엄저 근육들이 오장육부를 다 받치고 있는 기초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근육들이 약해지면은 여기에 장기들이 다 처집니다. 1차적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방광이 처지면은 요실금이 오죠, 요실금. 헤엄저 근육, 특히 이제 피시 근육이 방광 간략근을 딱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간략근을 포함해서 이 헤엄저 근육들이 약해져 버리면은 이 처집니다. 자궁이나 방광부터 처지고 오장육부가 다 처져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망가지는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성기관도 보다시피 이 항문 주변에 중요한 성기관이 다 포진되어 있죠. 특히 이제 여기 헤엄저 근육들은, 피시 근육은 항문이라든가 여기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질, 방광,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 성기관을 조절하고 떠받치고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근육도 약해지면은 비뇨생식기, 특히 이제 성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아주 탄력 있고 이 기초 근육들이 강한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관의 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끝. 처음은 여기에 어딥니까? 처음은 입이죠, 입. 소화기관의 처음이. 그래서 뭐든지 처음하고 끝이 중요해요. 처음하고 끝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최초는 배꼽이고요. 소화기관 중에서는 이제 입 부분이 이제 최초인데, 특히 마지막 이 항문 부위를 우리가 잘 자극하면은 이 소화기관 계통에 다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칩니다. 항문 운동을 잘하면은 이 소화기를 잘 자극해서 소화 흡수 배설을 아주 원활하게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원리를 잘 아시면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부산하게 많이 막 에너지를 소모해가면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런 몸의 원리를 알면은 몸을 아주 최소한의 에너지와 시간으로 움직여서 효율적으로 그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 무대뽀로 막 하다 보면은 오히려 몸을 망치죠. 운동도 잘못하면은 많이 다칩니다. 많이 다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 운동하면은 적당하게 하면 괜찮지만 오히려 장기를 약화시킵니다. 장기 에너지를 근육을 키우는 대로 써버리기 때문에 심장이라든가 신장의 그런 기운들을 많이 소진시킬 수가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건장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다든가 조기 노화가 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키 큰 운동에서 이제
살을 뺐는데 그보다 더 먹죠. 소모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효율적으로 그 다이어트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음 파워를 충전하는 버튼 역할을 한다.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죠. 예. 예. 괄약근의 그 수축 팽창, 그 펌프가 수승하강을 일으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 얘기를 했죠. 이 반대가 이제 혼비백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문의 힘이 약할수록 그 건강이 나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힘이 약해지고, 사람의 이제 생사 판단할 때 항문을 이렇게 보는 것도 아시죠, 그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가지고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죽을 사람인지 보려면은 항문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딱 봅니다. 항문이 닫혀 있으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뭐 좀 다르겠죠. 예. 조금 뭐 심하지 않으면은 이런 운동으로도 충분히 이제 회복이 가능하죠. 예. 정력의 초인종이다. 이거는 뭐 예, 이미 제가 설명했죠. 왜냐하면은 골반저 근육들이 성기관을 다 컨트롤하고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탄력이 있어야 그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기도 하고 잘 조절도 하고 예, 잘 보존도 하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관략근육이 약하면은 집에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떼는데 집에 문을 열어놓으면 에너지가 다 소비되겠죠, 그죠? 이게 항문이 약화되면은 글로 여기에 그 성에너지들이 전기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죽을 때는 완전히 이제 열려가지고 백이 항문으로 이제 빠져나가서 생명력이 이제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략근의 힘, 회음의 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성기관이 이게 항문 주변으로 다 중요한 성기관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부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왜 배꼽이 중요하고 항문이 중요한지 원리적으로, 인체 원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걸 실천하면은 어디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좋아졌는지 그런 임상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배꼽과 항문을 잘 다스리면은 효율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지금 건강이 깨진 사람도 혹은 정력이 감퇴되었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 있는 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아직까지 확신 안 됩니까? 됩니다. 확신이 안 들면 1시간 정도 더 하죠, 뭐 이론은. 그러면 이해하신 걸로 알고 일단 배꼽이 느슨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수술하든지 해가지고 상태로 운동을 하든지 돌려놔요. 그렇죠. 원래 취직이 있는 사람들이 항문이 느슨하잖아요. 느슨하죠. 김도 많이 나오고. 예. 치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심하면은 수술도 고려를 해야 되고, 웬만한 거는 앞으로 이제 배우는 운동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힘이 생기고 또 순환이 좋아지잖아요. 정맥순환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치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정맥순환이 안 돼서 염증이 생긴다든가 뭐 느슨해서 빠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효율적으로 거기에 이제 운동시켜주면은 회복이 되죠. 상태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해서 하고 난 후에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웬만한 거는 운동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럼 잠시 휴식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바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거 배가 좀 편해야 되는데, 배가
계속 막혀 있는 것 2층에 같고 들렸다 가세요. 2층. 혼자서 마사지를 하기는 했는데도 교체된 멤버라서요. 가격과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직접 한번 여기서 배우면 좀 낫지 않을까. 근데 한번 좀 더 해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뭐, 안 그래도 소감 적어놨는데 아니 뭐 해보니까 속하고 뒤가 아주 시원하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좋아요. 앞으로 좀 더 한번 배워보실 생각. 하나의 단기 특강을 들었던 사람인데 기억도. 근데 또 이제 그냥 지방에서 와가지고 뭐 지방에서 새로 오늘 다시 한번 와봤는데 다시 한번 뭐 어떤 상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좀 듣도록 했으면 그게 좋겠구나. 인터넷으로 그 올바른 성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찾다가 타워월드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와서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그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는 게 직접 이론도 듣고 실습에 참여하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고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한테 추천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도 시간과 여건이 되면 꼭 참여하고 싶을 만큼 꼭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젊으신 분들이라도 나중에 이제 꼭 도움이 될 만한 그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포브레인 생활 건강을 관리하세요.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맥두리, 배풀이, 철산봉, 목풀이, 당신을 100세 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에너지 오르가즘과 명도, 명기 훈련, 배편한 복내 건강법, 수주천 에너지 순환 완성반, 힐링 프렌즈 명상, 성, 몸, 마음, 영혼의 완전 건강과 행복을 주는 포브레인 생활 수행.